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명상하는 작가 노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20년 4월 13일 1시 2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준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서윤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루가 되고 세계의 0.01%의 그런 CEO들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그녀의 조언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게 되었는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걸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음, 원래 이서윤 씨는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가 발견을 해서 그 7살 때부터 운명학에 입문을 합니다. 그 할머니가 그 어린 손녀의 그런 능력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원을 해줘서 명리학, 주역, 또 자미두수, 점성학, 또 그런 식으로 동서양의 운명학을 다 배우고 신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음,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아주 뭐 유명해져서 그 부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그 이후에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렇게 이제 진학을 해서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미국과 유럽,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운명학의 대가들과 교류하면서 내공 깊이를 더했다고 합니다. 음, 지금 이 책을 들여다보면요, 총 챕터가 6챕터로 돼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불을 끌어당기는 힘, 두 번째는 돈을 끌어오는 사람과 돈을 밀어내는 사람, 세 번째는 감정에는 답이 있다, 네 번째는 불안에서 해방이 되려면, 다섯 번째는 행운의 법칙, 여섯 번째는 행운의 길을 걷다라고 총 이제 6가지 챕터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은 이제 3번까지, 세 번째 챕터까지 좀 살펴보기로 하려고 해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책을 뭐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해빙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이 책을 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께 북튜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분들처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느끼고 제 삶에서 적용하는 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소하게 그냥 그저 담담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3부까지만, 그러니까 3챕터까지만 오늘 훑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불을 끌어당기는 힘의 마지막 그 크루의 코어트를 가져온 거를 보면, 이제 이소연 씨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 출발을 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그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는 그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죠. 이 렌즈라는 것은 우리가 렌즈가 있음으로 해서 잘 더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렌즈는 음, 돈을 쓸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풍요로움으로 이제 렌즈를 바꾸라는 거죠. 시선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맨날 부족해, 없어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빙이라는 것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주자면은 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작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서연 씨는 이제 물컵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아무리 그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 담겨 있다면 누구든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에서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채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해빙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 해빙이라는 것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고 또 우리가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감정 하나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감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음, 렌즈의 시선을 바꿀 수가 있다는데 이 효과가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그 뭐 10년 뒤에, 뭐 5년 뒤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약하는 게 아니라 이 해빙을 잘 이용하면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저희들도 반드시 이 비법을 알아봐서 저희들도 실천을 하고 여러분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를 보면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원인이 되고 물질은 결과로 그렇게 해서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부자는 진짜 부자가 있고 가짜 부자가 있는데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 자체를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남아있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남아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돈 1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그 1달러를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이 돈이 나한테 있다는 거, 이거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나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머니 속에 돈은 아주 적고 그다음에 쓸 것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탔는데 내일 모레 되면 순식간에 사라진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는 돈이 없어. 좀 돈이 내 손 안에서 부서지는 듯이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돈이 나한테 있다. 얼마가 있든지 작은 액수라도 나한테 돈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감정을 느끼면 이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고 또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 더 큰 돈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부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감정에 답이 있다. 감정에 답이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음,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헤빅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그럼
여기 이제 이서윤 씨는 그 자전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 발목의 각도에 따라서 페달에 받는 힘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자전거 타시는 분은 알 텐데, 저는 자전거를 무서워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언덕길을 올라갈 때 더 세게 이제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의 각도를 바꾸면 힘이 덜 든다고 그래요. 덜 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힘점. 힘점을 잘 맞추면 힘의 5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가도 언덕을 더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을 박을 때도 그 망치를 어느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힘점을 가지고 그 효과를 증폭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빙이라는 게 바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점에 따라서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도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게 이 해빙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감정에 답이 있다. 감정에는 답이 있다. 감정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그 감정을 발 때는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가장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불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례를 하나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지닌 한 부자가 서윤을 찾아왔다.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한 그는 사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다. 어찌나 땅이 많은지 그가 소유한 곳을 밟지 않고는 고향 마을을 지날 수 없다고들 할 정도였다. 그 부자가 털어놓은 고민은 이랬다. 선생님, 고향에 있는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영 팔리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요즘 입맛이 없어요. 헐값에라도 파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윤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네요. 땅이 안 팔려서 괴롭기만 한데 좋은 기회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절부절하는 그에게 서윤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은 그릇의 100%를 활용할 기회가 온 거예요. 축하드려요. 부자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6개월 안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면 큰 돈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어요. 반드시 6개월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세요. 그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5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6개월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돈의 흐름이 잠깐 막히곤 하죠. 많은 차량이 좁은 터널을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길이 막히는 병목 현상과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기 쉬운데, 하지만 이 기간을 잘 보내야 터널을 지난 뒤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빙을 잘하면 그릇을 넘치게 채울 수 있겠지만, 아니면 절반 정도 채우는 것에 그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그 부자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땅 주변이 개발되는 소식입니다. 가격이 급등해서 예상보다 3배나 많이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서연이 빙긋이 웃으며 하답했다. 축하드려요. 해빙을 통해 그만큼 내면의 힘을 잘 조율하신 결과예요.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사례를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건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주로 받은 선물 받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서 가능성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의 앞이 현실되는 거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우리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항상 지금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감정은 평안한 감정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떤 안 좋은 감정에 눌리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음, 의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40대 사업가가 어느 날 그루를 찾아왔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돈을 전부 날리는 꿈을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그가 서윤에게 해결책을 구했다. 서윤이 물었다. 보통 지갑에 현금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20달러와 신용카드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큰돈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 일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부터는 돈을 갖고 다니는 게 무서워졌다고 한다. 누가 가져갈까 봐 두려워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지갑에 돈이 있는지 자꾸 확인하게 돼서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인 뒤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그럼 지갑에 1만 달러를 넣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네? 그렇게 큰 돈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데요. 그럼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1,000달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조금씩 액수를 늘려가는 거죠. 더불어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서윤을 신뢰한 사업가는 그 말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첫날에는 1,000달러를 지갑에 넣었다가 갑자기 큰 돈을 넣고 다니자 길을 걷다가도 몇 번씩 지갑을 열어봐야 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돈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액수를 늘려나갔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1만 달러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있다는 느낌이 익숙해지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만한 돈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고 편안했어요. 돈에 대한 감정이 바꿔가자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재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업 기회가 포착된 것이다. 2달이 지나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은 달 흑자를 본 액수는 정확히 1만 달러였다. 음, 이런 이제 신기한 사례가 또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빙이라는 거는 또 이제 빨간불, 또 초록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내면에 보내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 이서윤 씨가 알려주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뭘 살려고 하는데 귀가 좀 당긴다든지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긴장과 불편한 거잖아요. 내면의 목소리하고 또 내가 행동은 또 다르게 하는 거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는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떤 게 물건을 사려고 한다든지 뭔가 일을 행하려 할 때 마음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또 진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는 바로 초록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신호등과 그 초록불 신호등을 잘 우리가 구분하면서 음, 어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려본다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해빙의 어, 그 실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서윤 씨가 얘기해 주는 거는 해빙 신호등 그 동작을 취해 보는 건데요. 그 오른손을 검지와 중지를 딱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딱 모은데 오른쪽 눈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는 사람의 몸속의 에너지가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연 씨는 그 각계 리더들한테 이런 그 모인 자리가 있으면 이 동작을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그 분별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팁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어떤 이렇게 음, 지출을 하거나 뭔가 물건을 사고 싶다거나 뭔가 이렇게 구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신호등을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그 이 수신호를 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그 좋은 에너지와 그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해빙을 실습해 보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좀 3부까지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 5, 6 나머지를 훑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명상하고 그림 그리는 행복한 작가, 노반 작가였습니다.